중학교 때 유학까지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제 현장 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게? 맞는 답은 없어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성 컨설팅 그룹을 다니고 있는 홍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컨설턴트의 네. 장단점은 뭐예요?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다. 일을 남들 대비 더 많이 하더라도 내가 보는 토픽들, 내가 하는 업무, 나의 카운터파트가 다양하고 맞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4년 차가 됐을 때 느낀 점은 내 주변에 저희 그 친구들 그냥 대기업은 평사원을 입사해서 아직도 사원일 텐데 그 친구들이 보는 업무의 레벨이랑 카운터파트들의 수준과 그러니까 그 만난 분들의 다양성과 저랑 되게 다르죠. 이 컨설턴트님의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이게 컨설턴트는 사실 기업이랑 대기업이랑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윗급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 그렇죠. 거의 뭐 최소한 팀장인 거고 대부분 임원이라든가 뭐 그 기업의 전무, 부사장, 대표랑 같이 미팅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사원이 대표한테 보고할 일은 없거든 사실. 근데 사원이 만약에 대표한테 보고한다 치면 얼마나 성장하겠냐. 맞죠? 이런 측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로 저희들이 당면하고 해결하는 문제들이 탑팀에서의 고민거리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하나의 이 커다란 기업이라는 시스템 안에 하나의 톱니바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맞아.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들의 고민이 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거의 입사하고 한 20년 뒤에나 해야 될 고민을 일반 직장인. 그렇죠. 그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거를 못 견뎌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실은 컨설팅 업계의 또 다른 당면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3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라 하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유지하는 게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직률이 타 대기업 대비 높은 편이니까요. 그분들은 그럼 퇴사를 하면 어디로 가요? 정말 다양해요. 대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IT 업계 가시는 분도 있고 벤처 캐피털이나 아니면 직접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하던 업무가 각각 다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절대로 한 곳에 국한돼서 이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역할은 조언자잖아요. 결국엔 실행을 하는 것, 실제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부닥치는 것들에 대한 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그 삼국지로 치면 제갈공명 주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장비나 간호는 아닌 거지. 그죠. 앞에서 칼을 휘두르지 않죠. 그렇죠. 네. 그 경험이 부족해서 향후에 더 다른 일을 할 때에 나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약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더 만들어 놓긴 해요. 최대한 회사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A를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고 아. 그 외에도 타 기업에 이렇게 세컨먼트라 그래서 파견처럼 1년 동안 그래서 실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세계 글로벌 컨설팅 3사는 그 MBA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전액. 네. 이게 전액 지원이야. 전액 지원 여러분. 이게 해외 대학도 지원해 주는 거죠. 대부분 또 해외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해외 대학의 MBA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액수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되게 좋은 MBA 프로그램을 합격하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 그 MBA를 보내주고 그 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대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에 MBA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2년을 근무해야 되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뭘 받았으면 당연히 노예 계약을 통해서 아니면 그걸 공짜 받지 말아야지. 그렇죠. BCG에는 그 대학교들이 뭐 다 괜찮은 대학이겠지만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은 대충 어떻게 나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략적 비율은 한 7대 3은 될 것 같아요. 7대 3? 국내가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해외가 3에서 4 정도 되는데 특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 세계 좋은 대학을 다 모으는 자가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카운터파트가 국내 대기업이잖아요. 네네.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거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해외에 있는 혹은 해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채울 수가 없죠. 이게 약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기자들 뽑을 때 스카이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 왜냐하면 신문부에서 이 꽃이 네. 정치부잖아요. 근데 정치부가 꽂힌 이유는 국회의원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라든가 인터랙션 이게 있는데 국회의원이 대부분 이제 스카이인 거잖아. 네. 근데 그분들과 그게 되려면 연줄이 뭐라도 하나 있어요. 뭔 줄 있어야 되는 네. 거야. 컨설턴트가 된 이후에 어쨌든 방금 전에 말한 성장 속도 빠르다고 했지만 그만큼 그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자기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실은 프로젝트를 하면 정말 많은 텍스트를 읽어요.
왜냐면은 각종 산업에 대한 리포트부터 저희가 당면한 과제에 관련된 자료부터 뭐 내부 자료에서 텍스트를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개인 시간에 텍스트 읽는 건 되게 페인풀해요. 굳이 또 내가 내 개인 시간까지 봐야 되나?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거 궁금한 거 있는 거 찾아볼 때는 그러니까 영상으로 많이 접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요즘은 되게 이렇게 퍼블리 이런 회사처럼 되게 짤막짤막하게 글을 올려주는 그런 어플들이 많아요. 네네. 전 그런 거 되게 자주 써요. 취업 전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BCG는?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저희가 당연히 서류를 제출하는 서류 단계가 있고요. 네네. 서류를 통과한 이후에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네, 그러니까 뭐 필기 시험을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리고 3번에서 4번, 많게는 5번까지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1대1로 1대1로. 네, 진행되고 그다음에 면접 시간은 네. 약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그 필기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약간 인적성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적성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직접 제가 쳐본 적 없는데 응. 인적성이랑 유사한데 이제 그게 영어로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처럼 뭐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인적성이 아니라 추리 능력, 뭐 사고 능력을 좀 보는 그런 시험으로 돼 있는 걸로 제의하고 있어요. 약간 경영 컨설턴트니까 수학적 사고라든가 네. 논리적 사고 이런 쪽을 본다. 그리고 면접은 이제 그 3-4번 한다 했잖아요. 네. 이게 한 번 볼 때마다 한 40분 정도 보는 거예요. 네. 어떤 내용들이? 이제 면접 단계로 진행됐을 때는 면접은 총 2가지의 종류의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전체 40분 중에 약 10분 정도는 fit 인터뷰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이력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회사를 지원하고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좀 있고 30분 정도의 시간은 케이스 인터뷰라 그래서 개별 인터뷰어가 네.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하겠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2가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케이스 인터뷰가 사실 굉장히 대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영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케이스 인터뷰 스터디까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한국에 그 여러 컨설팅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2, 3학년부터 그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같이 문제풀이를 엄청 많이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한국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준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책이 솔직히 많아요. 3사에서 발간한 3사에서 직접 발간한 거예요? 직접 발간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어떻게 풀면 좋고 뭐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스트럭처가 있고 프레임워크가 있다. 문제집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단행본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행본 같은 게. 단행본. 그러니까 그 우리 흔히 말하는 CJ 인적성 검사 이런 문제집은 그렇죠.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아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설팅에서 어떻게 케이스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 및 뭐 예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 한 번씩 보는 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야. 막 인터뷰라 그래서 네. 실제 케이스를 진행했던 현직 혹은 전직 선배들과 모의 인터뷰를 해야 돼요. 똑같은 인터뷰 세팅에서 전직 혹은 현직들이 받았던 질문을 역으로 하고 그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같이 하는 거죠. 그 막 인터뷰를. 주로 어떤 문제가 나와요? 비슷하게 예시를 하나 정도 얘기해 준다면. 보통 이제 이 2가지 정도를 구분돼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게스티메이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케이스라고 하는데 네. 게스티메이션이란 거는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추론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공동역이니까 공동역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A 주유소가 있다. 주유소가 있다. 그럼 이 A 주유소를 연간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연간 이 고객들이 총 주유하는 총 양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비싼 문제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이런 문제를 내면은 서울에 매nu얼 뚜껑 몇 개 있는가? 그런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맞는 답은 없어요. 그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떤 논거로 이걸 맞춰가냐. 자, 그럼 이제 현장 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유호 컨설턴트님 방금 네. 문제를 냈잖아요. 네.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네. 재밌잖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만 얘기해줘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주유소를 이용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 건지 추론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개별 주유, 한 번 주유할 때 얼마의 양을 넣을 것이냐라는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 공덕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봤을 때 회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차량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가정을 일단 하면 출퇴근하는 인원들과 그 다음에 여기 거주하는 인원을 쪼개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수를 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수의 인원들이 한 번 주유를 할 때 주유하는 양이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랑 거주하는 사람들이랑 달라지겠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내가 출근 혹은 퇴근하는 이동 중에 모자란 양만큼 예를 들어 채울 것이고 거주하는 인원들은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용량을 채우게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둘씩 이런 슈라이즈 접근 들어가겠죠. 하면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정을 좀 잘해야 네.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이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 없는 거죠 정답은. 네. 그냥 본인이 말한 대로 하면 합격을 할 것 같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시면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지 수치를 넘어서 케이스 문제들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주로 인터뷰를 보신 인터뷰어들이 직접 경험했던 프로젝트나 네. 실제 그들이 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나와요. 단순하게 숫자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컨설팅을 할 때 바라보는 프레임워크 어떻게 구조화해 볼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제약회사를 다니는데 A라는 제약회사가 그 향후에 매출을 뭐 10%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뭐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게 되죠. 훨씬 어려운 것 같네. 그렇죠. 게스티메이션은 보통 대부분 케이스의 일부분에 녹아져 있고 게스티메이션으로만 케이스라는 경우는 좀 드물죠. 약간 지금 두 번째 거는 약간 진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데 네. 약간 창업 같은 느낌. 앞에 건 그렇죠. 그냥 수학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출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럼 이 회사가 현재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냐. 즉 매출이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총 물량, 퀀티티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퀀티티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혹은 가격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커다란 대전제하에서 쪼개지고요. 네. 그러면은 퀀티티를 올린다는 거는 내가 팔고 있고 내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레버가 뭐냐. 이 사업 모델에서는 퀀티티를 올리기 위해서, 즉 물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드려야 될 요소가 뭐고 두 번째 아이템이나 사업 모델에서는 또 퀀티티를 어떻게 올릴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조각낸다 그러죠. 프레임워크 안에서 하나 이거를 쪼개놓고 그다음에 개별 요소들을 이제 태클다운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중학교 때 유학까지 해놨어요? 네, 그렇죠. 그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 제가 한국 말을 워낙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토익 420이 지금 아이비리그 무시하고 있는데